우리나라 3대 기도사찰 중의 하나인 보문사는 성모도에 있다. 외풀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갈매기떼와 논일다 보면 어느새 성모도에 도착하게 된다. 신라 선덕여왕 때 희정대사가 창건한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음도량이다. 보문사에는 우리나라에선 드문 석굴사원이 있고 석굴법당을 지나 10여 분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마의 석굴 좌상이 우리를 맞이한다. 강화는 우리 민족의 성지 같아요. 그렇지. 민족의 성지며 작은 국토박물관이라 할 수 있지.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아이, 누나, 나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따라온 줄 알아? 그래. 강화는 작은 국토박물관이면서 우리 민족의 성지지.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많은 모습들을 강화는 지니고 있단다. 강화가 외적에게 함락되면 나라를 잃게 된다. 고려시대 이후 강화는 수도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성을 쌓을 때 땅을 다지며 불렸던 이 성터 다지기 노래는 성을 쌓으면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국토를 대대로 후손에 물려줄 수 있다는 호국 의지를 담고 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상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모든 역사를 축소한 그런 지방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의 그 40년 가까운 시간에 그 몽고와 정했던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긴 역사 중에서 정말 그 적은 땅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제국주의에 있는데 몽고는 그거 맞서서 40년을 항쟁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40년 그 피난하는 그 시기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훌륭한 시기였다고 나는 봅니다. 강화의 고려인들은 외세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고자 선원사에서 8만 대장경을 판각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은 16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성된다. 고려가 강화도에 천도한 강도시대에 강화는 밖으로는 전란의 화마에 휩싸였지만 찬란한 고려 문화는 한층 더 꽃피웠다. 인쇄문화가 발달하여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사용되고 고려 청자 중 으뜸인 국보 제133호인 청자진사연암은 표형주자가 강도시대에 제작됐다. 그 품질의 우수성이 아주 세계적이지. 강도시대에 이르러 고려 문화가 최고조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게 바로 그 이규보 선생님의 시문집인데, 그 이규보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강도시대의 문의 진흥기를 이끈 분이지. 아빠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훌륭하고요, 제일 좋아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변덕이 심하니? 언제나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 그럼 누나는... 고현 총주하고 조선 백자는 고려가 낳은 최대의 시인이자 동방의 문호 이규보. 그가 쓴 동명왕편은 전설로만 떠돌던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신화를 현실로 불러내고 고구려의 혼과 기상을 일깨운 민족의 대서사시였다. 동명왕편, 동국이상국집, 백운 소설을 남긴 문호 이규보는 이곳 강화군 길상면에서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게 된다. 강화 관청리 고려궁지 부근에는 용흥궁이 있다. 비운의 왕 철종의 생가로 철종이 강화 도령으로 19세까지 살던 곳이다. 세도 정치의 폐단이 극심한 시기, 실권 없는 왕으로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철종. 철종의 운명과는 무관하게 용흥궁에는 봄이 되면 하얀 목련과 붉은 작약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조선 인조 때인 1627년 후금에 의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로 피난하여 행궁을 짓게 했고 전각과 외규장각 등도 이때 지어지게 된다. 강화는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조선 행궁은 1866년 병인 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에 의해 완전 폐허가 되고 만다. 현재는 군청의 기능을 했던 강화 요수부 동헌과 지방 관하에서 일반 사무를 보던 이방의 사무 공간인 이방청만이 남아있어 그날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치른 강화는 조선의 최고 전략적 요새로 변신을 하게 된다. 향토지인 강도지에는 조선 숙종대왕이 승려군 8,000명과 어영군 4,300명을 동원해 40일 만에 49개의 돈대를 축성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 후 일부를 보강 축성하여 오진 7보 53돈 8부대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됐고 8곳에 봉수대가 설치됐다. 갑곶돈대는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유적지로 고려가 천도한 이후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강화 해협을 지키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광성부는 강화에 있는 국방 유적 중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지만 1871년 신미 양요 때는 미군 함대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광성보에는 어제연 장군과 그의 동생 어제순의 뜻을 기리는 쌍충비와 순국 무명용사비가 서 있다. 그 아래에서 신미순이총을 만날 수 있다. 신미순이총에는 당시 전투에서 순국했으나 신원을 알 수 없었던 51명의 무명용사를 7기 분묘에 합창했다. 포로가 되느니 최후까지 나라를 위해 몸바치겠다는 결의로 싸운 무명용사들. 광성보에는 용두돈대와 손돌목돈대가 소속돼 있다. 용두돈대는 좁은 강화 해협에 용머리처럼 쑥 내밀고 있는 자연 암벽을 이용한 천연 요새다. 손돌목돈대는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화 해협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다. 덕진지는 고려시대 강화 해협을 지키던 외성의 요새지였으며 광성보와 함께 신미 양요 때의 격전지로서 강화 8포대의 하나인 남장포대와 쇄국정책의 상징인 경보비가 있다. 초지진의 정돈된 성벽, 그리고 기나긴 세월 동안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노송에는 아직도 그때 그 상처가 남아있다. 강화를 지키면 전 국토를 지키는 것이었고 강화를 잃으면 온 나라를 잃는 것이었다. 강화도는 그렇게 이 땅의 운명과 함께 살아 숨쉬어왔다. 충과 의의를 숭상한 강화인들. 병자호란 때 주전론을 펴다 청나라에 끌려가 손절한 사막사 중 윤집과 홍익한 역시 강화 출신이었다. 그러기에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손절한 김상용 선생은 충절의 고장 강화의 정신적 지주였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강화에는 유교의 성리학을 비판하는 강화학파가 생성된다. 그 비조인 정제두 선생은 지행합의를 주장하며 조선에서 양명학을 확립해간다. 양명학은 관념론과 지적 유의에 빠져 있었던 조선 사상계의 일대 혁신이었고 조선 후기 실학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